네, 지금부터 제7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씨앗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축사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정환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정환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포럼이 이제 7회차를 맞게 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뭐 유력 정치인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쓰는 로블록스 게임 정도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 그리고 미래 사회를 보는데 매우 중요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무슨 가상 공간이겠구나라고만 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우리 행정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고민이 매우 수준이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실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내년에 우리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조그마한 예산을 좀 잡았는데요.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실제 우리 행정에 그리고 도민과의 어떤 소통의 공간도 만들어가면서 이것들이 미국을 포함한 흔히 기술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의 영역 그리고 경제의 영역으로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중심에 충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가상융합 플랫폼 메타버스의 미래와 충남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방해라는 제목으로 남서울대학교 김정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정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서울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에 있는 김정길 교수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한동안 말을 많이 안 했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생활을 오래 했더니 나오는 것도 이렇게 익숙지가 않고 또 말하는데도 많이 어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조금 그런 실수들이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발표를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요. 10월 말도 되고 또 모든 일정들이 바쁘시다 보니까는 저보다 더 좋은 그런 강연을 담당해 주실 분들이 일정들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발표를 한번 제 나름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라는 게 올해 초에 뭐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 받고 또 우리나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관심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올 3월에서 5월이 거의 최고 맥스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잠잠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도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메타버스는 거의 뭐 게임이라든지 어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주로 어떤 사업의 영역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모든 특징이 있다면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떤 탈중심화된 소통의 장소가 바로 이 메타버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런 어떤 기업들의 관심 분야를 떠나서 이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사태를 맞이함으로써 뭔가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미래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정부뿐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상당히 좀 거창한데요. 가상융합 플랫폼 메타버스의 미래와 충남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방향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에서 저 개인적인 연구만 해와서 상당히 편협적인 또 사고로 어떤 그 관점으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토론하실 때 또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서 또 좀 더 넓은 의견과 공론화된 의견들을 그 충남을 위해서 그 마련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개인적인 연구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그 가상 세계하고 일단 3D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계속 그 주변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로 뭐 컨텐츠라든지 앞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뒤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쪽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에서 그 R&D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2008년도에 남서울대학교에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웹 기반 실감형 다양성 서비스 구동 플랫폼이라고 하는 뭐 제목이 거창한데 사실은 AR입니다. 그때는 AR이라는 거를 대놓고 좀 쓰기가 조금 제한서 내는데 그래서 좀 용어들을 많이 틀어서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3D 스마트 미디어, 증강현실 기술, 한중일로 국제 표준화 해서 기존의 어떤 3D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을 그 다음에 그 콘진으로부터 수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 시기가 이제 그 컨텐츠 진흥원 과제가 거의 그 과학기술부로 넘어가는 단계라서 최종 마지막은 IITP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송 음향 쪽입니다. 라우드니스 기반 방송 음향 기술 및 실내 환경 소음의 스트레스 평가 개발 이거는 이제 IITP에서 공동으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연구로 이건 드론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과제였는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사실적인 실시간 가상현실을 위한 모바일 GPU 하드웨어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 시약 과제라고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의 주제로 해서 선정이 돼서 여러 공동자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상기평 과제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기기에 내장 가능한 동적 실시간 3D 오디오를 위한 사운드 렌더링 IP를 개발하는 작업을 지금 상기평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이제 내년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메타버스의 그 범위를 보다 보면은 이제 확장 개념이라든지 이제 홀로그램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 ICT 연구센터 육성 그 지원 사업이라고 ITRC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 실감 콘텐츠 단말 기술 연구 개발 과제가 작년에 선정돼서 6년짜리 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고 중고령자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치료적 의사소통 채권 연구는 이제 융합연구로 그 연구재단 과제로 올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 제가 진행했던 과제가 거의 3D라든지 입체 데이터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 또는 확장 그 메타버스 세계라든지 이런 거 관련이 있어서 선뜻 수락은 했지만은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메타버스를 그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옛날 얘기를 하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던 사업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막 대학 늦게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졸업할 때 학교 여러 관계자들이 교수가 되기 힘들 테니까 회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연대에 상당히 많은 그 GPU 관련 특허와 기술과 그 관련 연구실과 그 공동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거래소라고 2015년도에 RMBD라고 하는 사업을 그 런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내장형 고성능 GPU, 그때는 내장형 시스템이 또 상당한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장형 고성능 GPU, 그래서 2005년도에 도전을 해서 1차 뭐 기획은 잘 됐지만은 나중에 창투에서 그 특별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하면 앞으로 메타버스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를 조금 그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거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핫 이슈가 이 GPU에서 어떤 실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헤어였습니다. 거의 그 전까지의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거의 머리카락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부터는 거의 머리카락이 가락별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를 나타내는 그 GPU의 발전 단계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 예측을 하기로 3D will be defaulted in multimedia phone after 2007. 그래서 2007년 모든 그 세계적인 보고서가 2007년도 이후에는 그 우리 핸드폰에 3D 그래픽이 기본 디폴트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LG가 이제 그해 가을에 게임폰이 이제 그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이제 핸드폰이 뭐 샤이니폰, 프라다폰 이러면서 급속히 이제 얇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모바일 기기에 어떤 칩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이제 상황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투자를 유치를 하는 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지구 반대편 쪽에서는 이때는 벌써 이제 2007년도니까는 스마트폰이 애플이 나오고 그 뒤로 한 2009년에 우리 이제 3G 기반 스마트폰이 국내에도 출시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이렇게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여기 Long Roads of Innovation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설이 있어서 어떤 우리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긴 그 잠복기 어떤 그 튜닝 과정을 거쳐서 어느 틸팅 포인트를 만들면은 이제 급격하게 시장이 이제 팽창하는 그런 거의 대부분적인 그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빠르다고 하고 할 때 시작하는 게 또 더 많은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또 남들이 다 할 때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우리가 가져갈 시장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차는 저희가 5개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개요가 그 메타버스가 뭔지 한번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주요 활용 분야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올 3월 이후로 이제 정부 주도 그다음에 또 지자체도 참여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움직임과 발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충청남도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 이렇게 한번 그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남형 어떤 메타버스 관련 뉴딜 전략 사업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충남도 어떤 정책 대안을 수립을 한다든지 관련 산업 성장의 견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이제 메타버스 정의를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 정의를 살펴보면 1992년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건 어디든지 다 나오는 건데 여기서 명확하게 메타버스라는 거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걸로 이용해서 우리가 3차원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귀에는 이어폰을 통해서 어떤 디지털 음향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움직임과 이 사운드가 완벽하게 현실적 사운드 트랙을 갖게 되면서 이게 바로 가상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메타버스 이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뭔가 우리는 앞에 뒤집어 써서 우리의 그 시야가 막혀야 되고 또 동시에 귀에는 디지털 사운드, 3D 음향이라든지 입체 사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그 다른 세계,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유니버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메타버스가 합쳐서 어떤 저 너머의 다른 우주, 초월의 세계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밑에 있는 뭔가 우리가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의된 메타버스는 2006년에 이제 ASF라고 하는 어떤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메타버스 로드맵, 패스웨이 투 더 3D 웹이라고 하는 이런 모임에서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좀 개념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데이터가 저 세상이 리얼월드 외부 세계냐 또는 그 내부 세계냐 아니면 또 어그멘트 됐느냐 또는 시뮬레이션 됐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가상 증강 세계 그다음에 미러 월드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그다음에 버추얼 월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구현 공간과 정보 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한 1년여 동안의 그 치열한 그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융복합해서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4가지 각 유형은 독립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최근 상호작용하면서 융복합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아람브라의 추억이요, 궁전의 추억이었나요? 그 무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체부에서 한번 푹 띄어서 어떤 그 컨텐츠를 되게 강조했던 그런 세계가 있고 또 포켓몬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또 유행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어떤 가상의 2D라든지 3D 또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 월드라고 하는 건 우리 구글맵 같은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실세계가 디지털 세계로 들어와서 거기에 또 더 많은 데이터가 또 얹어져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러 월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경우는 실제 가상 세계가 되겠습니다. 어떤 3D로 만들어진 그런 가상 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 세계라든지 이런 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로깅 그래서 SNS라든지 또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워치도 차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지금 어디엔가 저장이 되고 이렇게 다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과 이런 컨텐츠들과 이런 시스템들이 다 융복합해서 지금은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과상과 현실이 연결된 그 모든 어떤 세계를 이제 거의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된 거는 죄송합니다. 이쪽 넘어가지가 않았네요. 예, 메타버스의 현황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는 2020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라고 이제 GPU를 만드는 회사의 이제 CEO가 되겠는데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 아니고 그 페이스북 또는 그 유명한 그 CEO들이 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주로 이제 한 게 이제 옴니버스라고 하는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의 비긴즈라고 하면서 어떤 협업 툴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BMW가 고객이 돼서 생산 현장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이제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뭐 웹에서 회의를 하고 어떤 3D로 뭘 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뭘 주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된 뒤에 이 불편함을 다시 잊고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면서 발전을 할지 아니면 불편했던 기억을 가지고 다시 우리 세상으로 노말로 다시 돌아갈지 그거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도전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이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미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올 거로 이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예전에 그 세컨드 라이프가 유행했듯이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에는 조용하게 메타버스 시장이 그 어떤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다시피 로블록스 게임이고 마인드크래프트 게임이고 그다음에 포트나이트 게임, 그다음에 제페토는 SNS, 그다음에 샌드박스도 게임이고 그다음에 디센트럴 이것도 센트럴랜드 이것도 다 이건 약간 생활 관계된 거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거의 게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현재 메타버스 시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본다면은 플레이 앤드 챗 위드 프렌즈가 되겠습니다. 뭔가 서로 그 친구들과 그 온라인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고 경쟁을 하고 하는 그런 게임 기반으로 지금 현재 메타버스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예측으로 보게 되면은 약 한 2030년도에 가면은 1조 5,429억 원이라고 하는 뭐 이 정도까지의 예상 그 규모로 시장이 클 거라고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제한이 있다면은 이런 제한된 분야에 그 중심으로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그 예 중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는 그 이유는 이 두 회사를 보게 되면은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한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한 3억 5천 명이 이 가입을 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약 10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약 한 40%가 매주 한 번 이상 포트나이트에 접속을 해서 전체 여가의 한 25%를 이 메타버스 그 포트나이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꼭 어떤 게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유명 가수들의 공연장도 벌어지고 또 어떤 그 상품 홍보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우리의 저 다음 세대가 앞으로 우리 세계를 우리 세상을 주도할 이 세대가 여기서 이제 놀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블록스라고 2006년에 출시된 이제 게임인데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 예로 메타버스를 언급할 때 등장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근데 이제 이게 2006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거의 아마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거의 적자였을 겁니다. 그 10몇 년을 그 적자를 버티면서 오다가 작년에 2020년에 매출이 갑자기 1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2조 이상의 그 매출을 그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미국에서 16세 미만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세월도 긴 세월이 지나서 한 5천만 개의 참여자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이제 또 재화를 만들어주고 또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와 다른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날로그 쪽으로 뭔가 적이 없는 물건을 옮겨가지고 돈을 벌고 뭔가 공장을 세우고 또 경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뭔가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가 그 기술을 따라가고 그러던 세대에 살아온 저희들로서는 조금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여전히 궁금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벌어지고 있는 그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목해서 정부나 어떤 기업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존의 인터넷이 상당히 오픈된 상태에서 어떤 이렇게 확산이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모바일로 이제 넘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 인터넷 세상을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 지금 하나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다른 그런 우리가 도구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이제 열리고 있게 되는데 뭐 앞 부분과 좀 틀린 게 있다면은 앞에 부분들은 상당히 오픈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해 왔다면은 뒤에는 아무래도 좀 몇몇 기업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거에 좀 제한이 되어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렇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플랫폼도 이제 갖춰져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준비가 돼야 되겠고 또 거기에 또 많은 또 유용한 컨텐츠들도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하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서 바라본 메타버스 세계가 열리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이제 규모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프로세스 개선,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개발 이런 쪽에서 이쪽이 한 40%가 넘는 시장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시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 이렇게 해서 크게 전체적인 시장을 구분을 해서 좀 좋은 전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느냐? 현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참 메타버스가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 VR 이제 전문 기업 오큘루스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또 나름대로의 3D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협업 시스템인 워크플레이스도 또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메타버스는 다음 들어갈 시장을 페이스북은 다음 들어갈 시장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의 시장은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만만치가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체된 시장을 넘어서 어떤 확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장 확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향후 5년간 EU에서만 약 1만 명을 이제 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뭐 여기는 언급하지는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모바일에서의 어떤 패권을 구글한테 넘겨준 뒤로는 홀로렌즈라고 하는 AR 기기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지금 현재로 봤을 땐 가장 AR에 근접한 AR 디바이스를 준비를 하면서 미래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발췌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또 국토안전부 등 국토안보부 등 이제 정부 부처와 독립기관으로 구성된 NITRD라고 하는 네트워킹 앤드 인포메이션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XR 기술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는 원천 기술 개발 단계였다면 2000년대 또 10년대 이때를 거치면서 VR 기술의 확산 단계를 지나는 현재는 이제 AR 시스템 및 AI 융합에 초점을 두고 과학, 공학, 교육 분야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 재난, 의료 등 핵심 분야에서 이제 VR, AR 연구를 연방 정부 주도로 추진하여 연구 결과에 민간이 이전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XR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전략 이머시브 이코노미를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XR 기술 및 콘텐츠를 산업 문화적 육성하는 이런 그 정책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R 기술 개발 쪽으로 상당히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조기 실현을 이제 가속화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보다 유럽은 이 이머시브 그 환경을 구축하는 가상세계 구축하는 연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연합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고 있는 그런 결과도 저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메타버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로 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가장 먼저 부각된 부분이 이제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분야고, 또 미래에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팬 사인회를 하고 콘서트를 열고 신곡 발표를 하고 또 이런 장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거고, 우리 K-팝 문화가 K-문화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 분야는 이건 뭐 세컨드 라이프 때도 똑같이 있어 왔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고 관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K-팝 메타버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기업과 통신사가 협동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이제 주요 분야가 이제 헬스케어 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오랫동안 그 분야가 돼서 뭐라고 특별하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또한 메타버스로 저희가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킬러 어플리케이션 영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 제조 분야는 뭐 저희보다는 회사가 더 급하고 또 필요하고 뭐 그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장 자동화 사업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또 그것이 표준화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가속화해서 메타버스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금융업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동향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의 어떤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 이 전략 이전에 아까 제가 했던 과제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작했다가 과학기술부로 올라올 때 디지털 콘텐츠과가 생기면서 또 이 VR, AR 가상 콘텐츠에 대한 또 대대적인 한번 육성 과정이 정부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2020년 다시 한번 이런 XR 이런 시스템을 이제 발전 전략을 다시 내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특히 이제 기술적 분야, 사회적 분야, 그 다음에 문화적 분야, 이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사회 분야 같은 경우는 또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XR 활용을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XR의 고도화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쪽은 실감형 콘텐츠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한 261억에서 지금 한 1,355까지 지금 늘어난, 그래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콘텐츠 생산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주도로 저희 나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략은 크게
세 개로 세 개의 전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략화는 산업 현장에서 사회 문제 해결까지 가상융합 기술 활용을 전면화하고 특히 이제 제조, 건설, 의료, 교육, 유통, 국방이라고 하는 6대 핵심 산업 분야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 2로 가상융합 기술 필수 인프라 조기 확충 및 제도를 정비를 하고 세 번째 전략으로는 가상융합 기술 기업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이런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과제가 플래그십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5G 컨텐츠 플래그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소방 안전 관리 분야, 그 다음에 XR 기반 공군 통합 훈련 시스템, 그 다음에 XR 기반 건설 설계 혁신 시스템, XR 기반 조선 해양 전통적인 우리 기반 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중점적으로 중점 분야로 해서 이제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G 컨텐츠 쪽으로 해서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2가지와 그 다음에 디지털 치료제 쪽 영역으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충남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ICT 문화융합센터를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 허브로 이제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제작 시설, 기업 육성, 그 다음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 분야를 집중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베드도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니아 중심으로 해서 그 테스트베드도 구축을 하게 되는데 4대 거점 그 운영 기관은 대전하고 광주에 그 애들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판교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되겠고 대구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그 테스트베드 구축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큰 환경 바꾸고 이제 이걸 해서 각 지자체 단위로 또 상당히 많은 계획들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뭐 인천시, 그 다음에 부산시, 그 다음에 전라북도, 경상남도, 뭐 경상북도 해서 충청도도 마찬가지고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별한 게 두 군데를 한번 뭐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서울시는 가장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 또 나름대로 자체 예산도 뭐 있어서 그런지 제페토에 이제 서울 창업 허브 월드라고 이제 오픈을 해서 그 홍보장을 만들고 그다음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2023년까지 이제 구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이제 관광하고 연계하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도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문화 시설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세계에서 지금 그 오픈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 회의실을 만들어서 시범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시범 사업을 수주를 해서 이제 지자체 이렇게 매칭을 해서 5년간 한 6천여 원을 투입을 해서 이쪽 산업을 집중 육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두산 그 공원을 중심으로 어떤 그 시간 콘텐츠를 이제 구축을 하면서 간단한 행사들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공모사업을 수주를 해서 국비 80억, 12, 25 민간 33억 정도에서 총 한 138억 정도를 해서 인천공항, 그 다음에 개장항, 송도 국제도시, 부평역 여기에 대한 3차원 공간 지도를 구축하고 이제 5G와 연계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축에 하고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시각 장애인 등 그 사회 약자를 배려해서 어떤 그 디바이스 XR 글래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 이제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은
일단은 4개 시도에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고 지난 여름에 이제 선언을 하고 충청권 전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정보원에서는 뭐 메타버스 이벤트도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세종시는 또 세종시 나름대로 또 장점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메타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충북은 어떤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메타버스 연구회를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여기다 언급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충청남도 인공지능 메타버스 선도 사업 TF팀이 구축이 돼서 그 위원장님으로 계신 우리 손동철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또 활발하게 현재 준비가 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일단은 정부 지원에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맞추고, 또 충남이 그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잘 찾아서 정부 지원 및 충청권 인공지능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을 해 나가는 게 뭐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충남은 상당히 그 제조업 기반으로 그 기반 산업이 형성이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그 많은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메타버스 속에서의 어떤 생산 과정이라든지 유통 과정이라든지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면은 어떤 또 다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이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뭐 홍보 사업이라든지 어떤 시범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는 또 충남의 교육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질의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어떤 상당한 교육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조는 이제 BMW가 그 시뮬레이션 전 세계 공장의 모든 데이터와 어떤 엔지니어를 하나의 가상 공간에 모아서 어떤 신제품 개발, 라인 개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그 앞으로 발전이 무한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뭐 엔터테인먼트 또 중요한 영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끝에 상당히 전문 분야라서 뭐 VR이라든지 가상 세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킬러 어플리케이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방 산업 또한 집중해야 될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 상당히 두서없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많이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좁은 영역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